안녕하셨습니까? 2주 만에 뵙습니다. 지난주는 성당에 대성당 공사가 있어서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굉장히 민감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먼저 가톨릭 신문 8월 1일자예요. 이걸 이렇게밖에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내용을 읽어 드릴게요. 제목이 뭐냐면 8월 1일, 오늘이 8월 3일 화요일이네요. 8월 1일 주일자로 가톨릭 신문에 난 제1면 기사예요. 선언에 그친 탈원전, 누명만 덮어쓰고 폐기 수순 밟나 라고 하는 제목의 기사가 나왔어요. 이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가톨릭 교회는 핵발전소라고 하는 것을 반대한 지가 오래됐어요. 2013년인가요? 부터 꾸준히 그 핵발전소의 위험성과 지속 가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는데, 최근에 탈원전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력 수급에도 문제가 있고, 재생에너지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어서 이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가톨릭계의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염려스러운 목소리를 담아낸 기사인데,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에너지, 우리가 쓰는 에너지는 여러 가지로 필요합니다. 에너지를 쓰지 않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형태의 삶을 지속할 수는 없어요. 에너지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고요. 어떤 특정한 에너지를 만드는 형식을 우리가 부정하거나 거부하거나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길로 가는 것이 가장 미래에 가능한, 현재 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고 좀 더 나은 미래로 어떻게 갈 수 있는가 하는 길들을 모색하려고 하는 거죠. 이 에너지 문제를 얘기할 때 서로가 내가 맞다, 네가 틀리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대안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이 내용은 가톨릭 신문에 나와 있으니까 혹시 보실 수 있는 분들이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목은 이렇습니다. 선언에 그친 탈원전. 사실상 현재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그러니까 에너지원으로서의 원자력 발전, 핵발전소죠. 핵발전소를 벗어나자라고 하는 정책은 아직까지는 선언 정도, 그냥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할 것 같은데 정도에 머물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를 멈추거나 폐기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사실상 거의 방향 제시 외에는 구체적인 행동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벌써부터 탈원전 정책 때문에, 또 뭐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 때문에 우리에게 큰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뉘앙스로 외치는 목소리들이 많아졌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는 굉장히 심각하게 염려스럽다라고 하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겁니다. 제가 8월 1일자 가톨릭 신문 기사를 먼저 보여드렸고, 여기 내용은 태양광은 비효율적인가?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소에 기댈 수밖에 없는 건가? 라고 하는 내용이 7월 23일 조선일보에 나온 내용이 있어요. 내용이 뭐냐면, 내용만 사실적으로 제가 서술을 할게요. 제가 개인적인 감정을 섞지 않고. 주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캐파라고 하죠. 설비 용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발전소가 최대로 낼 수 있는 전력,
량이 있는데,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양이 있는데, 설비로만 보면은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을 해요. 태양광, 풍력 발전이 합쳐서. 풍력은 아주 미미하기 때문에 태양광이 더 많죠. 14%의 설비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 풍력 태양광이 실제로는 1.7% 정도밖에는 전기를 공급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게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7월 23일 날 이제 조선일보라고 하는 일간지에 난 내용이에요. 자, 이것과 8월 1일자 카톨릭 신문에 난 시작도 못 해본 탈원전, 원전을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에 벌써부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좀 약간 서로 대치되는 느낌이 나시죠? 누구 말이 맞는 건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기사에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전력거래소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전력거래소는 발전원이 있습니다. 뭐 석탄으로 만들건 원자력 발전소에서 만들건 태양광으로 만들건 전기를 공급하면 그것을 여러분이 집에서 직접 받는 게 아니에요. 이 전력거래소라고 하는 곳을 통해서 집계된 전기를 다시 공급하게 되는 것인데, 전력 피크 5시를 예를 들었어요. 5시경에 전력거래소가 공급하는 집계하는 그 전기 사용량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가정을 세우고, 이 전력 피크인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 오후 5시경에 태양력에서부터 온 전기가 얼마가 잡혔냐면 1.7%가 잡혔다. 그런데 설비 용량은 이렇게 크지만 실제로는 저거밖에 기능을 못하니 이게 무슨 대체적인 에너지원으로서 효과가 있느냐라고 하는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전력거래소라고 하는 것이 태양광으로 생겨난 전기와 직접적인 관련을 다 맺는 게 아니에요. 전력거래소로 들어가는 에너지가 있고 이쪽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가 있는데, 그 차이 때문에 생긴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더 합당한지를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아무튼 이 기사에 7월 23일 날 조선일보에 났던 이 기사의 결론이 뭐냐, 과정이 이제 쭉 있는데 결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탈원전,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고 폐쇄하거나 중지하거나 줄이고 재생에너지는 풍력, 태양광 발전을 말하는 거죠. 재생에너지에 우리가 주력하게 되면, 그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애를 쓰게 되면 결국은 전력 수급에, 우리 가정이나 공장이나 큰 공공건물의 전기를 수급하는데 굉장히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뭐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서운 말을 쓰는데,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주장이 왜 틀린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풍력 발전이 사실은 우리가 쓰고 있는 전기의 몇 % 정도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따져보죠. 전기 수요가, 전력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은 여름인 경우에는, 8월인 경우에는 가장 더울 때일 겁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공장이 가장 활발하게 가동이 되고 공공건물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갈 때가 가장 전력을 많이 쓸 때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전력 거래소라고 하는 곳에서 잡히는 가장 전력을 많이 쓰는, 전기를 많이 쓰는 시간은 몇 시로 잡히냐면 5시로 잡혀요. 오후 5시. 오후 5시가 낮 2시, 1시보다 더 뜨거울까요? 그렇지 않을 텐데 왜 오후 5시에 가장 많은 전력이 쓰는 걸로 잡히는 걸까? 참고로 태양광이 가장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시간은 11시에서 2시 사이입니다. 오후 5시와 비교하자면 오후 5시는 한두 시경에 비하자면 절반 정도밖에는 전력을 만들지 않아요, 태양광이. 자, 그러면
약간 복잡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20년 8월에 2020년에 태양광 발전소, 풍력 태양광 발전소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가정이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 발전량을 측정한 것이 18.4기가와트였어요. 8.4기가와트 중에서 전력거래소라고 하는 곳에서 파악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공급되는 전기의 양이 얼마냐? 4.6기가와트예요. 이것이 전체량의 25% 정도니까 4분의 1 정도가 전력거래소에 잡힙니다. 파악이 돼요. 그럼 4분의 3은 어디로 가는 거냐? 이만큼을 만드는데 왜 4.6기가와트만 전력거래소에 잡히냐 하면 나머지 75%는 직접 공급이 돼요.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는 여러분 가정에 직접 가지 않지만 태양광은 특성상 대규모 단지도 있지만 가정마다 동네마다 설치를 하기 때문에 어딘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전력 공급원에 공급하는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2020년 작년 여름 8월에 특정한 날, 굉장히 더운 날, 태양광 발전이 만들어낸 전기 양이 어느 정도였냐면 8.7기가와트인데 8.7기가와트가 얼마만한 양이냐?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라고 하는 그 거대한 건축물이 있어요. 그 신고리 원전 6개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태양광 발전이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전체 전력 수요의 9.4% 정도를 담당하는 양이에요. 그런데 이 전력 거래소는 6.5기가와트가 잡히지 않는 그런 전기인 거죠. 다시 말하면 아까로 돌아가 볼까요? 자, 이런 주장이 왜 나오느냐? 아니, 태양광 전기 많이 만들 수 있다며. 그래서 그 산에다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비 오면은 막 산사태가 나고 뭐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고 뭐 하는 그 문제 많은 태양광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왜 이거밖에 못 만들어 전기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전기를 요만큼밖에 못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전력 거래소라고 하는 것을 통하는 태양광 발전 에너지가 적다는 뜻이에요. 그럼 전력 거래소를 통하지 않았으면 그 전기는 안 만들어진 건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 전기는 우리가 다 썼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된 거냐? 낮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낮에 태양광은 언제 전기를 많이 만드냐? 11시에서 2시 사이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요. 11시에서 2시 사이에 만들어진 태양광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다 썼어요. 우리가 다 쓰니까 태양광 에너지가 줄어드는 시간, 5시, 6시가 되면 태양광에서부터 들어오는 전력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그 자리를 다른 에너지원, 원자력, 석탄 발전소, LNG 발전소에서 온 에너지가 그 자리를 메꾸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낮 시간에 태양광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전력 거래소에서 파악하는 에너지량은 오후 5시가 가장 많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우리 박 신부님,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태양광은 전력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잡히지를 않으니까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다. 이 주장이 맞는 거냐? 틀렸죠. 이 주장이 틀리기 때문에 원자력 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에 주력하면 우리는 전기 공급에 굉장히 큰 문제가 나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파탄나고 큰일 난다. 막 불이 다 나가고 난리가 난다라고 하는 주장은 근거가 없고 잘못된 주장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태양광 발전은 문제가 하나도 없냐? 그렇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